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성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 김상은 교수님께서 사이드에서 굉장히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김상은 교수님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융복합 콘텐츠 인큐베이팅에 관련돼 있는 연구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를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는 머릿말 언택트 서비스 기반의 융합 콘텐츠 전망, 그리고 융합 콘텐츠 산업과 인큐베이팅 전략, 맺은 말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과 일본을 거쳐서 유럽에 이어서 전 세계를 현재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변종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WHO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서 6단계 정도로 그 바이러스를 분류를 하는데 저희는 이 팬데믹 6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진행되는 단계고 1928년에 스페인 그 독감이랄지 그리고 2009년에 조류 독감이라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보다는 좀 더 심각한, 그러니까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경험해보는 그런 심각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코로나19에 따라서 팬데믹 6단계라는 부분이 사실 뭐 이태원의 어떤 그 클럽 사건이랄지 그리고 신천지라는 여러 가지 이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 느껴지는 코로나 블루랄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공황을 저희가 이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항공, 유통, 숙박, 뭐 음식점 등등 해서 팬데믹 패닉에 빠지는 그런 그 사태까지 경험을 하게 되고 소위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어떤 그 모든 문화적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붕괴랄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그 말씀드린 팬데믹 패닉이랄지 코로나 블루,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부분 때문에 이 언택트, 말하자면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조어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라는 개념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는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그러니까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비대면 구매랄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학회를 자체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어떤 화상회의, 온라인 스트리밍 이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산업에 따른 그런 비대면 어떤 원격으로 하는 그런 진료들, 그리고 이제 그 비대면 부동산, 그리고 이런 국비 공모 사업이랄지 이런 공모 사업들도 이제 이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평가를 받는 시스템들. 그리고 이건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인데 이 점심 시간대에 따른 문화들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각자 이렇게 자리에서 밥을 먹는달지 하는 풍경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융합 콘텐츠 혹은 여러 가지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언택트 서비스 플랫폼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플랫폼들은 보통 이제 온라인 가상 세계랄지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교육, 그다음에 원격 진료, 스마트 영상,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의 플랫폼을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랄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메신저,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콘텐츠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범영상 콘텐츠 산업은 11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중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콘텐츠 간 연계되는 융합, 그리고 이제 타 산업 간 연계되는 융합, 이런 융합 콘텐츠 산업이 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산업을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인큐베이팅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그런 그 소상공 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 어떤 인큐베이팅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전략과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 언택트 서비스 기반의 융합 콘텐츠의 어떤 전망입니다. 홈코노미라고 이제 집에서 많이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트나 이제 식료품에 관련되어 있는 판매들이 직접 배달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는 해결하는 형태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 배달, 뭐 가전 렌탈,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용들은 좀 이렇게 소비가 이제 촉진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사양수로 이제 접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온라인 유통, 디지털 콘텐츠, VR, AR, 헬스케어, 에듀테크, 화상회의 이런 부분들은 뉴노멀이라고 이제 사실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뭔가 부상하는 부분을 차고 나갈 수가 있고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뉴노멀 시대의 어떤 신산업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 사회는 말씀드렸던 플랫폼, 온라인 가상세계 플랫폼과 온라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들을 빅데이터, 5G, VR, AR 등등 해서 소위 ICT라는 신기술과 이제 결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트 코로나는 온라인과 신기술과 개인화에서 더 개인적인 초개인화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융합 콘텐츠의 어떤 가능성을 가진 그런 환경으로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는 아무래도 이제 배달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람과의 어떤 접촉이 최소화되는 이 미국의 아마존고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아마존고 같은 이 매장은 미국에 한 16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최초의 어떤 슈퍼마켓, 그리고 이제 계산대와 사람이 없습니다. 물건을 앱을 깔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바로 이제 집에 가면은 집에서 이제 그 가져온 물건들에 대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직접 계산을 온라인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무인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좀 크게 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대신 이제 일자리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줄 서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면하는 부분은 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욘 콘서트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한류를 이렇게 좀 전체 이끌어가는 SM하고 네이버가 이 비욘 콘서트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그 트로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런 랜선 버스킹 같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985년도에 이 비대면 콘서트가 시작된 부분은 제가 에티오피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라이브 에이드라고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 전 세계에 한 10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15억 명 정도가 이제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보헤미안 랩소디랄지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로 저희가 익숙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 공연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CT 드림이랄지 그리고 방탄소년단 등등 해서 최근에 뭐 유산슬도 뭐 이렇게 이런 콘서트까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플랫폼들을 좀 지역하고 연결을 시키게 된다면 저희는 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과 산업들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홈코노미 같은 부분의 영향 때문에 게임 웹툰 영화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어디 나가서 이제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자랑하는 시스템들의 어떤 SNS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넷플릭스에 대한 이 사연 빈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이 한 1,510만 건 정도 돼서 작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웹툰의 어떤 월 정액제 광고랄지, 그리고 드라마 영화도 이제 2차적인 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 게임 시장이 콘텐츠 산업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이 크래프톤이랄지 펄어비스 같은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게임은 지금까지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쭉 성장을 했는데, 이 콘솔 관련돼 있는 게임은 굉장히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콘솔과 연계한 게임들이 이 두 기업을 통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게임계에서는 이 언텐츠라고 이제 하는 시장을 플랫폼에 봤을 때 이 콘솔 게임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혼합 현실은 그 VR과 AR 관련되어 있는 장르인데요. 보시다시피 MRA 2017 같은 경우에서는 이 미술도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 관광과 연계된 포켓몬거나 런닝맨 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는 이러닝과 스마트 러닝은 저희가 이제 좀 눈에 익은 부분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합쳐서 ICT 기술과 연계해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 뭐 K-에듀랄지, 뭐 지금 학술대 이런 거랄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위즈스쿨이랄지, 최근에 이제 그 클래스탐이랄지, MJ월드 이런 것들이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가 연계되는 그런 산업들의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언택트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언택트 시장의 콘텐츠를 합한 언텐츠도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텐츠에 대한 시장도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은 ICT 융복합 콘텐츠였지만, 이제는 요 장르에 대한 집중을 하는 언텐츠 시장도 저희가 충분히 다뤄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늘도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가 주는 이 융합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기술과 플랫폼, 유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융합 콘텐츠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의 육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콘텐츠에 대한 11개 장르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1개 장르들 중에서 이 지식 전무와 콘텐츠 솔루션의 업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닝, 그리고 가상세계, 가상현실업, 그리고 이제 콘텐츠 솔루션 중에서도 이 모바일 솔루션과 콘텐츠의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콘텐츠 장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방송, 광고, 출판, 만화 이 속에서도 온라인 유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중에서 게임 유통, 뭐 이런 대부분의 산업들의 그 종류주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 분석한 자료를 봤을 때는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둔 그런 사례와 자료입니다만은, 분석을 해보면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 산업군을 육성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융복합 콘텐츠 산업이라고 말씀드린 이 개념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콘텐츠 산업 장르 간, 그리고 이제 콘텐츠 11개 장르 간의 융합을 저는 융복합 콘텐츠, 융합 콘텐츠라고 봤는데요. 순수 콘텐츠에 콘텐츠를 붙이는 영화, 게임, 웹툰, 공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콘텐츠 솔루션이 붙는 유료화 정책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혼합 현실은 이미 그 VR, AR이 연계가 됐던 부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동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랄지 애니메이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좀 맞춰서 이렇게 시각을 보면 이 지역형 라이센싱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수축산업에다가 이런 콘텐츠 IP를 결합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콘텐츠 IP와 제조업을 연계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도 혼합 현실과 관광 산업을 연계를 해서 붙여서 무인 시스템과 결합을 하는, 이것도 이제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제 소백산에 있는 산림치유원인데요. 힐링,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와서 IP를 공유를 해가지고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힐링, 이런 부분들은 육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산업의 어떤 공사 현장의 위험한 이런 그 내용들, 그리고 왕홍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이제 중국의 왕홍들인데요. 영상과 방송과 콘텐츠 솔루션과 농업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융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취미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계곡을 제가 찾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 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직접 가서 보고 했지만 이제 비대면 부동산이라는 연계되는 부분을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서 방송을 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실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실버들도 고위험군에서 이런 연계되는 산업들을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IP 피칭, 앞으로는 IP에 대한 피칭이나 이런 것들도 비대면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세계 그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취소가 되지 않았던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라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랄지 워킹 스루를 좀 연계해서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기업 지원 센터가 전국에 8개가 만들어졌고, 말씀드렸던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콘텐츠 코리아랩, 글로벌 게임 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초반에 기획하는 부분은 콘텐츠 코리아랩이랄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각 장르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들은 미디어, 웹툰, 음악, 영상, 누림터, 그리고 게임 이런 부분들은 그 장르에서 융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시너지를 내서 붙여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업 지원센터와 진흥원이 중심이 되는 이 창업과 유통 시스템을 좀 가지고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각 콘텐츠의 장르마다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융복합을 시켜줄 수 있는 본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 연계 협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콘텐츠의 역량 강화랄지 지역 콘텐츠 유통 제작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반대로 이제 저희가 탑다운에서 어떤 이런 정책들을 전체를 만들고, 그리고 바텀업에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창작자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이제 같이 향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기업 역량 강화, 융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콘텐츠의 일자리 창출이랄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을 전략과 함께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분량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글에서는 저희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금전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이 빨리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업 기회랄지 제세 혜택, 인건비 때에 따라서는 이제 주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긴급 추경을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전체 시스템들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에서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융복합 콘텐츠를, 융합 콘텐츠를 좀 이렇게 활성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어떤 말씀드렸던 언텐츠를 가지고 도시 재생을 하는, 그리고 지역의 언텐츠 기업들과 선도 기업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상생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데 이상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